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등회는 유네스코 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 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 다음 달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룡대 영해법당 홍제사 건립불사가 오는 24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홍제사가 건립되면 기존의 논산 호국 연무사와 함께 군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이 쉬고 걷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조성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광장을 조성해 내년 10월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 나눔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조계사는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을 전달하며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는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울력에 나서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등회는 유네스코 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 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 다음 달 최종 등재가 한층 유력해졌습니다. 첫 소식 박성형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차별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한국 불교계의 세계적인 문화축제 연등회. 이 연등회에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가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간으로 16일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쳐 연등회에 대해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문가들의 권고는 다음 달 예정된 정부간위원회의 사실상의 최종 등재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평가기구에서 우리 연등회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다는 의미는 유네스코의 전문가들이 우리 등재 신청서를 보고 연등회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무형유산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서 이제 최종 결과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등재를 권고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등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주요 논의와 결정에 주도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 등재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분석입니다. 연등회가 최종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21개 종목의 인류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전국을 아우르는 문화축제로서의 연등회가 유네스코 무형유산 개념과 맞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로 세계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번에 등재되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전 국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연등회가 더 발전돼서 세계인의 문화유산처럼 이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가꾸고 보존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통리원장 선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두 종단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도진정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사를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 종단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혁신적이고 젊은이들을 포용해서 종단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보도된 것을 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 돼서 안심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행 스님이 김제 금산사와 안국사 주지 시절 도진정사는 전라교구청장을 지낼 당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등에서 직간접적 인연을 맺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룡대 영해법당 홍제사 건립이 오는 24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홍제사가 건립되면 기존의 논산 호국 연무사와 함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군포교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 군 법당이 30여 년 만에 들어섭니다. 조계종의 군 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는 오는 24일 홍제사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군종교구장 해자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부석종 국군불교 총신도회장 겸 해군 참모총장,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큰 스님의 배려와 또 우리 종단의 지원으로 우리 호국 홍제사 불사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렇게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군정교구는 내년 군승의 날인 11월 30일에 맞춰 군 포교의 거점이 될 홍제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제사 불사가 마무리되면 군 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의 인구는 4만 3천 명 정도, 지역 주민 대부분이 현역 군 간부이거나 이들의 가족 또는 예비역들입니다. 불자 훈련병들을 집중 양성하는 곳인 논산 호국연무사와 함께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군 포교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계룡시를 중심으로 예비역 불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살고 계시고 하는데 이분들의 신행생활이 제대로 이렇게 답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군정교구는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홍제사 바로 옆에 최신식 시설의 교육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군 합쳐 130명이 넘는 군 법사들의 연수 활동이나 군 포교를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불자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도 언제나 이렇게 와서 배우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도량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군 불교의 총본산이 될 계룡대 홍제사 건립이 완공되면 군 포교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인기 TV 프로그램 내 삶을 바꾸는 기도를 진행해온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이 방송 포교와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지난 7개월간 TV 프로그램 해거 스님의 내 삶을 바꾸는 기도를 진행해온 금강선원장 겸 동국역경원장 해거 대종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해거 스님은 미래 사회에선 수행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불교가 대세 종교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BBS 불교방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여기를 염두에 둔다면은 사실상 날마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일이 최후의 할 일입니다. 해거 스님의 내 삶을 바꾸는 기도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불자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TV 신행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돼 왔고 스님은 어제 마지막 녹화를 마쳤습니다. 대구 도심 최대 교육도량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금강계단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을 계사로 거행된 수계식은 예불과 육법공양, 청법가, 거향찬, 청성, 청사, 계도, 연비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처님 예녀가 되었으므로 불법성 선보를 지키는 그런 호국 신장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를 받으신 공덕으로 늘 건강하시고
법명과 개첩을 받아든 수괴자들은 보살계 10중대계와 48경계를 지키는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이 쉬고 걷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조성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광장을 만들어 내년 10월에 선보인다는 계획인데요.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보행 친화도시를 꿈꾸는 서울시의 철학에 담긴 핵심 사업으로 시민이 쉬고 즐기는 광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이 즐기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광장의 기본 기능에 시민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의 요소를 더하고 단절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 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져 있는 차도를 동쪽으로만 정비하고 서쪽은 광장에 편입시키는 공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갑니다. 광장의 동쪽인 주한 미국 대사관 앞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9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는 내년 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잇는 세종대로를 정비하는 사람 숲길 조성이 다음 달 완료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최대한 올해 안에 주요 공정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장 서쪽을 공원을 품은 광장으로 바꾸는 2단계 공사는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 세종문화회관 앞 차도는 완전히 없어지고 시민들의 보행로는 크게 넓어지게 됩니다. 차도가 없어진 곳에는 꽃과 나무를 곳곳에 심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자전거 도로도 들어섭니다. 시는 공사 기간 동안 한 개 차로만 최소한으로 점유해 현재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차량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합교통 대책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교통 문제나 광장의 형태 등을 두고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여전히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서울시장 거리 사태 속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보궐선거를 5달 앞두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야 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300회 이상 시민들과 만나 소통해 왔다며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고리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난 4년여 그런 논의했던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많고 탈도 많은 광화문 광장. 진정한 시민들의 도심 속 쉼터로 거듭나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사진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국회 생명안전포럼 등은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오늘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사진전을 개막해 오늘 20일까지 전시를 이어갑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진전에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고 김용균 씨 산재 사망 등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로 발생한 사건들이 소개됐습니다.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천주교, 개신교 등 3대 종교 노동연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요즘인데요. 코로나19 등으로 나눔과 기부의 손길이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서울 조계사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을 직접 전달하며 우리 사회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비탈길 끝에 자리한 보금자리. 74살의 조모 할머니의 방에는 언제나처럼 냉기가 가득합니다. 동사무소의 지원으로 집을 얻어 살고 있지만 겨울 한파가 벌써부터 두렵기만 합니다. 난방비 부담 때문에 보일러를 뗄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는데 전기장판 선물에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움 안 주면 못 살아요. 79살의 송모 할머니도 다가올 추위가 걱정인 건 마찬가지.
평소 힘들 때마다 기도의 힘으로 버텼다는 송모 할머니는 귀중한 선물 꾸러미에 끝내 눈시울을 붉힙니다. 서울 조계사가 어제 종로구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기장판과 담요 등 난방용품뿐 아니라 쌀과 세면도구, 간식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탄 나눔에서 전기장판 지원 사업으로 바꾸면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낡은 전기장판을 교체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치솟는 보일러 기름값 부담도 덜었기 때문입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행복나눔 가피봉사단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전기장판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도 건넸습니다. 되지 않고 오직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서 겨울을 나누는 분들이 작년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전기선이 다 헤어진 전기장판을 10년을 넘게 쓴 분도 계시고 우리 어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코로나19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후원 여건이 녹록치 않았지만 매달 이웃돕기 바자회와 정기 후원금 등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 덕분입니다. 십시일반이라 그게 그대로 저희한테 적용이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그런 거 선뜻 이걸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모으니까 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퍼지는 것 같아요. 이번 난방용품은 종로구 해화동과 무학동, 창신동 등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모두 1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냉방에 지내지 않도록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꼭 꼼꼼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바짝 다가오면서 더 외로울 이웃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가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울력에 나서면서 나눔의 미덕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봉선사는 어제 경내 6화당에서 주지 초격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조강한 남양주시장 부인 김정희 여사,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 등 100여 명이 모여 배추김치 3,000포기를 담갔습니다. 절직 김장의 맛은 감칠맛이고 뭔가 이렇게 땡기는 맛. 또 그 속에는 정이 듬뿍 더 들어가 있으니까 더 맛있는 김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료도 간소하지만 담백하고 또 김장을 담그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추김치 3,000포기 가운데 500포기는 김장 담그기가 어려운 말살을 포함해 남양주 지역 내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에 전달됩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김장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태종 청주 명장사도 코로나 사태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터민과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온정을 담은 김장 3,000여 포기를 전달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모처럼 청주 명장사 도량이 시끌벅적합니다. 한쪽에는 소금물에 절인 배추가 차곡차곡 쌓이고 반대쪽에는 양념장이 각종 채소와 버무려집니다. 오늘만큼은 주지 스님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간간한 절인 배추에 맛깔스런 양념을 꼭꼭 채워 넣습니다. 청주 명장사가 16일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김장에는 주지 장호 스님을 비롯해 신도, 충북 세터민연합회 회원, 다문화 가족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됐지만 올해 김장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손길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또 살기 어려운 그러한 또 여건인데 또 소외되는 계층이라든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명장사에서 해마다 해오는 김치 나누기 행사를 올해도 한 3,000여 포기를 가지고서 이런 어떤 자비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명장사가 담근 김장김치만 약 3,000포기. 모두 지역 내 어르신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불우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소중한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나눔으로써 보시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자비행이 모인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우리 모든 어떤 그런 소외계층들이 더 활기차고 따뜻한 그런 온기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꿋꿋이 살아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터민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또 뭐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따뜻한 겨울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종교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주 명장사는 해마다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열현철입니다. 부산 가야 본산 대원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천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대원사는 해총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코로나19 극복과 땅 한 평 동참 2년 불사의 천일 기도 입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모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불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 어떤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코로나는 금방 끝이 날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선종 사찰 110여 곳의 순례를 마친 법지 스님은 BBS TV를 통해 길은 없다라는 법문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 들어설 군법당 홍제사가 오는 24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문화예술포교와 함께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군포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